안녕하세요. 국어과 강사 전혜진입니다. 이번 실제 수능 문제 B형 문제이고요. 이거는 항상 3등급으로 설정하는데 좀 어려웠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해석을 먼저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표현상의 특징을 찾을 거고, 세 번째는 자료 분석, 이 정도만 체크를 하고 들어갈게요. 자, 그 전에 수능과 달라진 점이 뭐냐면, 전에는 2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3개를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문제를 보면, 보기는 가에서 다른 작품의 다른 부분입니다. 보기와 A와 B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2작품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작품은 2개지만 3부분을 비교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A하고 B하고 보기 3개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약간 오래 걸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A하고 B하고 보기 3부분을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자, A 부분인데 이 문제는 표현상의 특징을 찾는 거예요. 자, 표현상의 특징이란 게 뭐죠? 김호건 선생님? 네. 예를 들면은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한다든가 이런. 네, 전문 용어 나와서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관동별곡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번씩 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 거의 해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한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과정인데, 이게 관동별곡이 어떤 거냐면 기행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금강산에 올라가서 본 폭포의 모습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냈느냐, 어떤 식으로 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냈느냐, 그걸 찾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저기 절벽이 나오죠. 불정대라는 곳에 올라갔대요. 절벽이 방공이라는 건 공중입니다. 공중에 서 있대요. 자, 절벽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뭐라고 하죠? 폭포라고 하죠. 근데 절벽이 공중에 서 있으면 은하수 한 구비가 촌촌이 버혀내요. 잘라내어서 실같이 풀어서 배처럼 걸려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보면, 절벽에 은하수가 잘라져서 있고요. 거기에 실처럼 뭐가 풀어져 있고 배처럼 뭐가 걸려 있대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폭포수가 내려오는데 그게 뭐처럼? 실처럼 흘러내리고. 배가 뭐겠어요? 직녀가 짜던 그 배, 그거 얘기죠? 천이에요. 천이 걸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법? 직유법.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배같이 했으니까 직유법.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은하수의 원관념은 뭘까요? 은하수. 지금 흘러내리는 게 뭐예요? 폭포죠? 자, 얘의 원관념은 폭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절벽에서 흘러내리는 폭포를 묘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묘사만 있지, 이거에 대한 자신의 화자의 생각, 화자의 생각이 드러나 있진 않아요. 자, 그럼 B를 한번 볼게요. B를 보면 제목이 유한라상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유한라상기, 한라산을 다녀온 기록, 즉 기행문의 일종이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최고봉이 있대요. 최고봉은 아찔해 보이진 않았대요. 그런데 위로는 별자리에 닿을 듯하고, 뭐가 닿을 듯한 거죠? 최고봉이 별자리에 닿을 듯하다라는 건 그만큼 높다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최고봉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최고봉이 뭐뭐 닿을 듯하고. 그럼 또 뒤에 한번 볼게요. 아래로는 세상을 굽어보며
또 누가? 최고봉이 굽어보며. 그 다음 거 보면 또 뭐 접했으며 뭐 하고 끌어당기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최고봉이 이렇게 내륙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고봉이 끌어당길 수 없잖아요. 이거 무슨 법일까요? 네, 그렇죠. 무슨 법이요? 의인법이겠죠. 자, 그럼 얘는 의인법이 쓰였고, 그 다음 뭐뭐 듯하고 했으니까 이건 뭐뭐 듯이, 뭐뭐처럼, 뭐뭐 같이. 김호분 선생님 뭐죠? 네, 지구법이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묘사라는 걸 알 수 있고, 각고입니다. 각고. 이것도 각고 했으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직유법이고요. 그래서 괴이한 것들이 천태만상이었다. 굉장히 희한하게 생긴 것들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고봉의 모습을 묘사를 했고, 거기가 뭐 했다? 괴이했다. 괴이한 것들이 많았다. 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돼요.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볼게요. 보기를 보면 보기에선 뭐라고 하냐면 천근을 못 내보아 망양정의 오른말이라고 했는데 이제 망양정이라는 곳에 갔대요. 근데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망양정에서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봤는데 바다 밖은 하늘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수평선 멀리 이렇게 보다 보면 하늘하고 바다하고 일직선으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다를 봤더니 바다 밖은 하늘이고 하늘 끝은 무엇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김호범 선생님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하죠? 네, 연세법. 그 왜 원숭이 엉덩이 빨개 그거 아시죠? 빨가면? 네, 그게 뭐예요? 그게 연세적 표현이에요. 연세법. 이렇게 연결돼서 그 다음 뭐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연세적 표현이고요. 바다 밖은 무엇이냐? 가뜩 노한 고래. 누가 놀라게 했는지. 갑자기 고래가 나오네요. 불거니 뿜거니 어지러이 구는다. 그 우리가 고래 생각하면 왜 고래 등에서 이렇게 물 나오죠. 분수쇼 하는 것 같은. 그 물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게 나오는데 이건 실제 고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호범 선생님 이거 뭐죠? 원관념이? 네, 파도를 나타낸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서 그래서 고래의 원관념은 파도이고 파도가 물을 뿜는 것처럼 이렇게 막 굉장히 물결이 많이 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은산을 꺾어내 육합에 내리는 듯. 자, 김호범 선생님 해석 한번 해주세요. 은산은 파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꺾어내가지고 그 물 어떤 그 덩어리를 온 네. 세상 육합이 세상을 뜻하니까 온 세상 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생일 파티 같은 때, 네. 왜 이렇게 축하할 때 이렇게 꽃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반짝이 같은 거. 그 파도의 그 물보라가 꼭 그런 것처럼 은으로 된 산을 꺾어서 온 세상에 내리는 듯 하고 5월 장천, 5월의 하늘에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5월의 하늘에 백설이 뭐겠어요? 눈이죠? 눈이 내리는 듯 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고래 원관념은 파도고 파도가 은산에서 뭐뭐 하는 듯. 그 다음 5월에 있는 하늘에서 백설이 뭐뭐 하는 백설은 무슨 일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은산이나 백설이나 원관념은 파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이거 무슨 법이죠, 김호건 선생님? 네, 은유법입니다. 은유법이나 직유법이나 의인법 요거 세 가지는 김호건 선생님 이거 뭐의 종류죠? 네, 비유하기의 한 종류가 돼요. 자, 이런 표현법을 사용해서 지금 대상을 묘사한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3분을 맞춰봤습니다. 자, 1번을 보면 A와 보기는 모두 자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 번씩 잘 봤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A는 지상의 자연물을 천문현상에 비유했고라고 되어 있는데 A는 뭐였죠?
폭포를 어떻게 했죠? 은하수에 비유해서 천문현상에 비유했다고 라고 볼 수는 있고요. 근데 뒤에서 보기는 천문현상은 지상의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비는 뭐였어요? 최고봉의 모습을 어디에 비유했죠? 뭐 애가 끌어당기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문현상을 비유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고요. 그다음 3번. 비와 보기 모두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자연의 냉혹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하고 보기 모두 그냥 묘사한 부분만 나와 있지 자연은 냉혹해. 어떻게 나를 한 발자국도 못 가게 하다니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비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제시했고 라고 했는데 최고봉이 얘네들을 끌어안는 듯하고 당기는 듯하고 돌아보는 듯하고 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이 사용된 게 맞고요. 보기는 자연물의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연물의 움직임, 즉 파도의 모습, 움직임을 비유적, 직유법, 은유법, 은유법 이런 걸 사용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A와 B에서는 자연의 모습을 관조하고 있고 김보범 선생님 관조가 뭐죠? 네, 우리 김호분 선생님이 참 학구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예, 관조라는 것은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되 어머 너 진짜 멋있게 생겼다 이게 아니라 뭐 청바지를 입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집어넣지 않고 바라보는 걸 관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묘사한 부분 있고 보기에선 자연을 통해 자신을 반성. 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맞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뒷부분에서는 자연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예요. 그래서 아까 제 지적을 한번 했지만 여기는 그냥 괴이한 것이 많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3개가 다 자신의 감정이 담아낸 부분이 없어요. 그냥 묘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5번도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3등급 밑에 학생들은 뭐 해석을 가장 기본으로 이제 가르쳐야 되겠고요. 2등급 1등급, 2등급 학생들은 시간 단축하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문 자체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아까 자연을 통해 자연을 통해 자신을 반성한다. 이런 거는 빼고, 왜냐하면 그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먼저 삭제하고 나머지 거에서 골라라. 뭐 이런 그 정답을 고르는 그 시간 분배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